자, 오늘은 간만에 우리 인기 시리즈입니다. 통증 타파. 옆구리 통증 조회수가 벌써 56만이 넘었어요. 그러게요. 옆구리 통증들이 많으신가 봐요, 진짜. 그 이후에 이제 진료하면서 더 신경 써보니까 옆구리 통증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좀 신기한 게 그 동영상 보시고 저기 멀리 지방에서 오시고 네네네. 저도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이거는 진짜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고충이거든요. 네. 어쨌든 병원이 근본 목적 자체가 아픈데 아프지 않게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유익한 통증에 관련된 해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제는 흉통입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죠. 의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증상입니다.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의학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단골로 나오는 게 흉부외과, 의사들이 제일 꺼려하는. 그렇죠. 왜냐면 놓치면 바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 무엇이 있을까요? 흉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해부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흉부는 여기서부터 명치 바로 위까지를 흉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겉에는 피부가 있을 거고, 그 안쪽에는 근육이 있을 거고, 대흉근, 갑바 떨리는 여기 대흉근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갈비뼈 사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있을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늑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폐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심장이 있겠죠. 그리고 대동맥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고, 그리고 횡격막이 있을 거고, 여기 숨 쉬는 이거 있죠? 횡격막.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흉통이 일어날 수가 있죠.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시면서 네. 기억이 날 법한 그리고 흔한 놓칠 수도 있는 위치에 따른 흉통 특징 몇 가지 알려주시죠. 전형적인 흉통, 전형적인 증상들이라는 건 간과하는 부분이 항상 따라오는 게 비전형적인 증상, 질병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인데 무증상 심근경색이 있어요.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도 정도 차이가 있고, 사실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만 예상을 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왜 오진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증상만 갖고 절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검사를 했다고 해서 다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검사를 해가면서, 그렇다고 오자마자 정밀 검사를 다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전형적이라는 거는 그 병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반반 수준이에요. 대표적으로 심근경색이 왔을 때 보통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죠. 담배를 많이 피거나 당뇨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심근경색이 오시게 되는데, 보통 전조 증상들이 조금 있어요. 사전에 협심증 같은 걸 진행하다가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심근경색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협심증 증상이라는 거는 운동 시에 악화되는 흉통이에요. 계단을 오르거나 뛰거나 언덕배기를 오르거나,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은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평소에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서 흉통 같은 거 생기지 않는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살면 협심증을 일찍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심장박동이 없이 지내시니까. 운동 시에 악화되는 흉통, 그리고 휴식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협심증 증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 심장이 괴사되는 흉통이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전형적으로 우리 여기가 특히 겨울철에 추운 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 턱 밑으로 좀 뻗치는 듯한 흉통이 생길 수 있고, 어깨 쪽으로 뻗치는 듯한 흉통이 생길 수 있으면서 이빨이 저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건 없는 분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흉통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 노인분들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심근경색 증상이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히 소화불량, 여기가 그냥 답답해요. 여기라고 얘기를 하셔. 이거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의사들이. 그냥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내시경 전에 보통 심전도를 찍거든요.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이 나타나서 그제서야 내시경 중단시키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상당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 뭐 없을까요? 겉에부터 차근차근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맨 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피부. 피부에는 어떤 흉통을 일으키는 병이 있을까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전신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통증 이후에 한 2, 3일 지나야 뻘겋게 물집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수포가 없을 때 오셔서 놓친 경우가 있어서, 항상 몸통이 아프다고 하면 피부 발진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집에 가셔서도 계속 수포 발진이 없는지 한 2, 3일 이상 관찰하시면서 수포 발진이 나온다면 대상포진 약을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포진 흉부 쪽으로 생긴다면 당연히 흉통이 생길 수 있고, 증상의 특징은 조금 날카롭고 쓰린 통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신경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은 뭐 저도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보통 표현하는 게 피부 약간 거층에 느껴지는, 근데 물론 거층이 아니고 그냥 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도 대표적인 흉통, 흉통 원인이 되겠죠. 네, 또 다른 케이스 뭐 없을까요? 겉에부터 차근차근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맨 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피부. 피부에는 어떤 흉통을 일으키는 병이 있을까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전신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통증 이후에 한 2, 3일 지나야 뻘겋게 물집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수포가 없을 때 오셔서 놓친 경우가 있어서 항상 몸통이 아프다고 하면 피부 발진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집에 가셔서도 계속 수포 발진이 없는지 한 2, 3일 이상 관찰하시면서 수포 발진이 나온다면 당연히 흉통이 생길 수 있고, 증상의 특징은 조금 날카롭고 쓰린 통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신경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도 대표적인 흉통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 뭐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큰 부위를 담당하는 게 근육이에요. 가장 많은 부위가 거북목 증후로 인해서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이 어깨가 항상 이렇게 말려있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보세요. 앉아있는 자세 사무직들 많이 나옵니다. 맨날 앉아서 스마트폰 하거나 이러면 가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계속 말려있어요. 안쪽으로 말리면서 근육들이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한 통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리면서 상부 흉근 통증 이쪽이나 인접하는 이쪽 부위의 통증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는 특정 증상이 생기진 않고 검사에서도 뭐 특별한 게 안 나오는데 약간 거북목이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그때서야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데 기저질환이 없는데 다른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흉통이 생긴다, 그리고 운동 시에 악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가슴 근육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빈도수는 가장 흔한 흉통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슴 근육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갈비뼈랑 갈비뼈 사이 근육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와요. CT를 찍어봐야 되겠지만 감기를 걸리고 아니면 코로나를 걸리고 기침을 하면서 지금 한 달째 계속 그러는데 점점 가슴 근육이 요런 데가 좀 아프다 그래. 왜 그러냐면요, 기침을 할 때 갈비뼈 근육을 콱 수축시키면서 우리가 기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압력이 무시막지하다고 해요. 실제로 기침을 너무 장기적으로 세게 하다가 갈비뼈가 금이 가거나 타박상을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침을 굉장히 오래 했고 기침할 때 증상이 더 심해져요. 당연히 이 갈비뼈 사이 근육이니까 이렇게 가슴을 펴거나 이렇게 늘릴 때 좀 통증을 더 호소하고요. 물론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병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빈도수로는 어쨌든 갈비뼈 사이가 계속 부딪히면서 생기는 타박상인 경우가 또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갈비뼈 사이 안쪽은 또 이 흉곽을 쭉 안쪽에서 싸고 있는 늑막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폐렴이나 결핵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늑막이니까 이쪽 늑막 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폐렴이랑 보통 동반되면서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은 통증이 잘 있진 않거든요. 그냥 기침가래랑 열이 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늑막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늑막까지 와야 보통 흉통이 생기거든요. 이쪽으로 뭐 생긴다고 하면 늑막염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침가래가 있으면서 열이 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생긴다. 엑스레이 CT를 찍어서 폐렴이 동반되는지 보시고 늑막까지 쭉 퍼져 있는 염증이라면 늑막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제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늑막 안쪽은 뭐죠? 아주 포도알송이처럼 생겨있는 폐, 공기를 교환하는 폐 조직, 수축, 이완하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긴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심해지거나 아니면 폐 기종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터져가지고 폐가 짜부러들거나 이러면 당연히 숨 쉴 때마다 이렇게 탁 걸리는 듯한 흉통을 많이 호소해서 보통 어깨 걸림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위쪽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빈도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부 쪽으로 생겨서 이쪽 폐가 터지면 이쪽으로 좀 통증이 생기는 편이고 아니면 이쪽으로, 그래서 종종 정형외과를 먼저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기흉 같은 경우에 상부 흉부나 어깨 쪽이 담 걸린 것 같이 아프거나 숨 들이실 때 딱딱 걸리는 듯한 흉통을 이제 호소하실 수도 있는 게 기흉입니다. 보통 기흉은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마르고 좀 키가 긴 분들한테 폐 압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생긴다고 돼 있는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또 흉통이 생긴다고 하면 꼭 감별을 하셔야 되는 게 기흉이겠죠. 그 다음에 폐실질에 또 생길 수 있는 염증성 병변이랑 기흉 말고 암. 근데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크기가 어느 이상 크기 전까지는 절대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거의 초기는 우리가 뭐 한 2, 3cm까지를 초기라고 하기 때문에 4cm, 5cm, 6cm 이렇게 한참 커져야지만 증상이 생깁니다. 기침가래가 일찍 생기면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래야 증상이 생겨서 빨리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근데 기침가래도 전혀 없고 그냥 검진해서 우연히 막 4, 5cm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기침가래랑 이제 흉통을 이유 없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근데 폐렴이나 이런 것들 없다, 전형적이진 않아요. 열은 많이 나진 않죠. 보통 암이니까. 흉통이 좀 오래 지속된다,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악성병변을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폐 가운데 사이에 들어있는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감기후 바이러스가 걸리면서 심막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이 좀 나고요. 이렇게가 심장이니까 가운데부터 약간 왼쪽에 치우친 부위가 심장 쪽에 있는 이 겉에 막에서 통증이 좀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이건 뭐 특별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열이 좀 날 수 있고 흉통이 이쪽 심장 부위 쪽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심전도랑 피 검사를 해봐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원인은 되게 많아요. 대동맥 판마증이라든가 대동맥 박리증,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막히는 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판막, 심장에는 판막이 있어요. 판막 안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어떤 류마티스 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막이 원래 유연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서 굳어가면서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좁아지니까 피가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 압력 때문에 흉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기저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을 많이 하신다는데 운동 시 악화되는 통증이 있다. 그럼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아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동맥이 이렇게 쭉 나와서 흘러내려가는 대동맥 박리증, 이건 고혈압이 굉장히 심한 분들한테 생기는데 그냥 아파요. 이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있진 않고, 기저질환자에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되니까 혈관이 약해지면서 찢어지니까 고령자에서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면서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혈압이 상당히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이 흉통이 생긴다, 좀 근데 심한 통증이다 라고 하면 대동맥 박리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제 말씀드렸던, 좀 떠올리시면 피부, 근육 안에 늑막, 폐, 심장 주변의 심막, 그 다음에 심장 자체의 문제,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아주 드문 질환은 뺐습니다. 뭐 전이성 암이라든가 골육종이라든가 골수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너무 드물기 때문에 진료를 보면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거의 99%니까 이런 부분들이 흉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되겠고요. 식도염을 하나 빼놨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식도염이에요.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있거나 그래서 위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위산이 자꾸 식도를 쭉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심할 때는 심근경색이랑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스스로 감별하기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심근경색은 운동 시에 악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식도염 같은 경우는 운동 시에 호전이 돼요. 오히려. 왜냐면 위장을 운동을 자꾸 시키면 이게 위산이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거나 운동을 좀 하면 오히려 편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누웠을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근데 심장은 거꾸로 가만히 쉬었을 때 증상이 좋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내가 흉통이 되게 심한데 운동 시 악화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도염까지 정리됐으면 거의 우리 흉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99%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네.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처음에 오진의 경우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의사한테 설명을 해줘야 좀 오진을 줄일 수 있는지. 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대로 너무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다루기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흉통이. 진단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문제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채로운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 시에 악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흉통이 계속 지속적인지 아니면은 호전됐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하루 이틀 흉통 생겼다고 사실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의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보통 만성은 4주, 급성은 1주 이내이기 때문에 1주에서 4주 정도 사이거나 4주 이상이면 거의 검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증상이 좀 심한 편이고 감별이 어렵다고 하면 의사는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보셔서 어떤 양상으로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지, 담배를 많이 피는지, 집안에 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왜냐면 처음부터 다 쫙 긁을 수는 없잖아요. 검사를 어떤 걸 위주로 먼저 검사를 해볼지. 검사라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주르륵 흉통에 대해서 다 감별하는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심전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피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위내시경을 해서 식도염이 심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흉부 CT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번 운동을 좀 해보고 오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래야 운동 시 악화 여부를 얘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진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